어르신들 혹시 70 넘으시면서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푹 못 주무시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낮에는 피곤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대로 두시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면역력까지 무너지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영양과 수면을 연구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노인 건강을 가르치고 실제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야간뇨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자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단순한 습관 하나로 밤에 화장실 걱정 없이 8시간 푹 잘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하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염식을 하시고 물을 억지로 많이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70 넘으신 분들한테는 말이죠.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밤마다 화장실을 가시고 수면이 망가지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습관이 야간뇨를 부르는지 반대로 어떤 습관이 야간뇨를 없애주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가을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70대 초반이셨는데 건강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10년간 저염식을 하셨습니다. 국물은 절대 안 드시고 과일과 야채만 챙겨 드셨죠.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셨고 커피도 매일 마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죠.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소금이 바닥나 있었던 거예요.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아버지를 병들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저염식을 권한 게 저였거든요. 아버지는 한 달 가까이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영양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정작 제 아버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퇴원하신 후에 저는 모든 연구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와 다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후 제가 발견한 비밀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식사 때 국물 음식, 그리고 잠들기 전에 구운 바나나 한 개. 단 3가지였습니다.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셨고 낮에도 피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셨죠. 지금은 80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 다니시고 밤에는 푹 주무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신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간뇨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극단적인 저염식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적이고 국물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노년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노인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염식만 고집한 그룹이 적절하게 소금을 섭취한 그룹보다 전해질 불균형 발생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방광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국물과 소금을 완전히 끊고 5년간 생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마다 화장실을 4번씩 가시게 된 거예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소금 섭취를 늘리도록 도와드렸더니 한 달 만에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겁게 먹되 아침에 적절한 농도의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 채워지면서 낮 동안 몸이 안정됩니다. 다만 고혈압이 180 이상이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혹시 저염식 하시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물을 과하게 마시면 체내 전해질이 희석되어서 오히려 나트륨 부족이 더 심해집니다. 일본에서 장수천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 그룹은 적절하게 마신 그룹보다 전해질 결핍 증상이 35%나 더 많았대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77세 박정수님은 매일 물 2리터를 억지로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소변이 너무 잦아져서 수면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제가 물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국물 음식으로 수분을 보충하도록 했더니 2주 만에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갈증을 느낄 때마다 소량씩 마시는 겁니다. 억지로 정해진 양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 때 국물 음식을 적절히 포함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여야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세 번째는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커피나 녹차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밤에 소변을 늘립니다. 특히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드시면 밤 수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수면 유지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잠들기는 하는데 자꾸 깨는 거예요. 그리고 깰 때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고요. 72세 오명자님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커피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2번씩 깨셔서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꾸도록 했더니 일주일 만에 야간료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카페인을 끊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줄이세요. 오후 5시까지만, 그 다음은 3시까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혹시 커피 줄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국물을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국물은 짜다고 피하시잖아요. 그런데 국물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전해질 균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된장국 국물을 매일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길었대요. 단순히 소금 때문이 아니라 국물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 때문입니다. 80세 이순자님은 평생 국물을 피하셨습니다. 짜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점점 피로가 심해지고 다리도 자주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4번씩 가셨어요. 제가 된장국 국물을 다시 드시도록 권했더니 한 달 만에 피로와 부종이 개선되고 야간료도 줄었습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지나치게 짜지 않게 조리하세요. 그리고 가공 조미료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르신들은 국물까지 챙겨 드시나요? 5번째는 야간 간식을 전혀 먹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먹으면 살찐다고 아무것도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긴장해서 새벽 배뇨가 늘어납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야간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방광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82세 김영자님은 구운 바나나를 취침 2시간 전에 드신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숙면을 하셨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특히 구워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녁 늦게 소화가 잘 되는 익힌 바나나나 호두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반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밤마다 출출해도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이렇게 보면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야간열을 불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 거죠.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반대로 야간열을 줄이고 푹 잘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열을 줄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소금물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에요.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을 살짝 모자라게 한 티스푼 정도 타세요. 그리고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서 차 마시듯이 천천히 드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맹물만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더 희석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금이 녹아있는 물을 마셔야 몸이 균형을 찾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피하세요. 천일염이나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먼저 혈압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아침 양치 후 바로 마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국물 음식을 챙기는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한 끼는 국물까지 꼭 챙겨 드세요. 된장국이 제일 좋습니다. 된장에는 발효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국물에는 전해질이 녹아있어서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동치미 국물도 훌륭합니다. 시원하고 깔끔해서 입맛 없을 때 드시기 좋아요. 그리고 동치미에도 유산균이 많아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이나 북어국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천연 조미료를 쓰고 소금은 적당히만 넣으세요. 국물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시지 마시고 국물까지 드세요. 국물 속에 영양소가 다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국물 음식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끼 다 국물을 드시면 오히려 과할 수 있어요. 오늘 식사에 국물 반찬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취침 전 구운 바나나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구우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프라이팬에 껍질째 올려서 3분에서 5분 정도 구우세요. 껍질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요.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됩니다.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더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거든요. 취침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반 개만 드세요. 당뇨가 없으시면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드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효과를 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 밤 바로 구워서 드셔보실래요? 네 번째는 저녁 수분 조절입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쉬지 못하거든요.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한 모금씩만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만 축이는 정도로요. 취침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보리차나 대추차가 좋습니다. 카페인 없는 차로 드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드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수분은 충분합니다. 별도로 물을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녁 수분을 조절하면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젯밤에도 물 많이 드셨나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낮에 근육 활동을 늘리면 신장 기능이 안정되어서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아침 소금물 마신 뒤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앞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세요.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거닐듯이 걸으세요. 낮에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도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낮 동안 소변을 충분히 보게 되고 밤에는 몸이 쉴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낮에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겁니다. 저녁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걸음수는 몇 보 정도 되셨나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80% 이상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작은 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야간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저염식만 하는 것,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 국물을 피하는 것,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 밤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노년 건강을 해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 때는 국물 음식을 챙겨 드시고 국물까지 드세요. 밤에는 구운 바나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낮에는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 5가지 루틴만 지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고 8시간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빠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는 활기차고 밤에는 푹 잡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 없이 밤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수면 문제였어요. 밤에 푹 못 자면 낮에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많은 분들이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물 500ml를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한 티스푼보다 살짝 적게 타세요. 잘 저어서 녹인 다음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양치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나씩 추가하세요. 다음 주에는 국물 음식을 챙기시고 그 다음 주에는 구운 바나나를 드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늘리세요. 한 달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없애는 생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봐주세요. 여러분도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